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름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의 채널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우리가 서로 호갱이 되지 말자. 호갱노노라는 어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싼데 막 더 비싸게 질러서 덥석 사고 그것 때문에 몇 년 고생하고 제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08년에 샀던 사람, 21년에 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걸로 진짜 고생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반대로 정말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빠졌는데 그 가격대까지 빠진 상황에서도 정말 거기서 또 뭐 반이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소위 시장이 사라지는 수준으로, 타노스가 아닌데 거의 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영원히 망할 것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거, 이런 경우도 좀 봤었거든요.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라는 게 정말 영원히 하락하기가 아니면 정말 영원히 상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경제 성장에 맞춰서 장기간에 걸쳐서 좀 위아래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본적인 특징인데,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체감적으로, 저도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랬지만 30살이 서울 주택가격 봤을 때는 자기 연소득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뭐 세이노님 글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지만 막 아파트가 보이는 어떤 옥상에 와가지고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과거에 똑같이 생각을 했고 지금도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좀 따라갔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도 지금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저도 요새는 그런 생각을 다시 살짝 하게 됐는데요. 그치만 막 그거가 자산 가격의 영원한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됐다가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거는 있지만 그게 진짜 빵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런 형태의 자산 가격의 그 건전한 상승과 건전한 하락보다는 그냥 무분별한 상승, 무지성한 상승, 그리고 하락은 뭐 영구불변한 하락, 이렇게 거의 포지셔닝을 잡고 대응하는 게 많아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가격 밴드도 만들고 모형도 만들고 어떤 의미에서 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여 왔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갱이 되지 말자는 게 싼데 싸니까 쫄아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던져버린다던가, 아니면 비싸서 진짜 더 이상 여기까지 왔고 막 여기까지 왔고 더 이상 위로 올라갈 룸이 없어 보이는데 이만큼 올라간 그 힘과 간성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완전 영원히 질러버린다든가, 이런 플레이를 주택에서 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냥 주식에서 하면은 몇백 몇천이니까 메이크업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풀로 낀 주택에서 이런 실수 한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산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은 게요, 하락은 100%, 상승은 무제한이잖아요. 그죠? 하락은 100%고 상승은 무제한이니까 하락이 100%니까 하락이 100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5만 %가 올라도요, 100% 하락하면 끝나요. 그냥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5만 %든 50만 %든 5억 %든 올랐어도요, 100% 하락하면 빵이 돼요. 그러니까는 하락이라는 거는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자기 자산에 미치는 임팩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자산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컨셉은 상승 위로 완전 열려있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하락을 피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하려는 건 갑자기 뭐 이런 철학적인 스토리는 아니고요. GTX A 노선 얘기하기 땅빵 갑자기 뜬 것이 GTX A 노선이다. 일단 그 멘토링에서는 그래서 주택시장 시장 얘기인데, 또 내년도 어떤 시장의 뭐라 그럴까, 테마는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내년도에 2024년은 GTX의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GTX 관련해서 풀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구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풀리포트들은 거의 한 100장급 정도 된 리포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PDF로 매우 촘촘하게 써지기 때문에 되게 보관하기도 좋은데,
그거를 종전에는 이제 좀 비싼 가격으로 팔려 그랬는데 현재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리포트를 다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프콘 구독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당한 숫자가 유지되면은 그냥 문 닫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구독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2023년에 테마를 정하면서 시장에 좀 의미 있는 변화를 갖고 올 게 뭘까 해서 그게 GTX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프리퀄로 아주 짧게 맛배기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A 노선 중에서 일부 내년도 GTX A 노선이 그 개통 예정이죠. 일부 개통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경기 남부 동탄에서 수서까지, 하반기에는 경기 북부인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교통망 개선이라는 게 부동산 입지의 4대 요인,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교교편자. 이 교교편자 중에서도 특히 교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주변 뿐만 아니라 배후 주거지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GTX A 노선 중에서도 제일 빨리 준공이 되는 거는 그 A 노선 남쪽이거든요.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인데 최근에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이 막 신고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GTX 개선된 뭐 모든 단지 당장 사야 되냐 그런 게 아니죠. 결국 자산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재료 앞에서도 가격이랑 타이밍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가로 세로로 잘 짜야지만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냥 손해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하더라도요, 여러분 실거주는 뭐 투자가 아니다, 뭐 아닙니다. 뭐 한 채는 중립 포지션이고 두 채는 롱 포지션이고 이거 다 헛소리고 한 채도 롱 포지션입니다. 한 채를 사는 순간 자산을 산 거잖아요. 자산을 샀으면 그때부터는 롱이고요. 두 채 사잖아요. 레버리지. 세 채 트리플 레버리지. 네 채 쿼드러플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채 이상 샀다? 그거는 10배 이상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을 10채 이상을 샀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그냥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내가 천진난만하게 쓰고 있다? 그거는 정말 농담 아니고 중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중독이냐? 도파민 중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나 이렇게 소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면 괜찮은데 손가락, 발가락 다 세도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도파민 중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갑자기 댓글로 막 11채 갖고 계신 분이 막 사생결단식으로 저한테 달려들으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잖아요. 그죠? 그치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높은 채수의 주택을 유지하는 거는 너무나 심한 레버리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전세 사기범들 보면은요. 집이 많다고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전세 사기범들 보시면 한 채로 사기 안 납니다. 보통 기본이 3, 40채, 많은 경우 몇백 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그분들은 그냥 너무나 중독된 거예요. 그런 거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채만 사도 롱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변동성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 타이밍 전략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가격 전략이랑 타이밍 전략을 한 채를 사신 분들, 실거주 한 채가 왜 항상 결과가 좋았냐면은 이 변동성을 장기간 보유하니까 다 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을 봐라라는 게 하워드 막스 얘기인데 타이밍을 봐려고 해서 막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아무 가격에 사서 한 묵혀놔라. 그럼 올라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갖고 있는 변동성과 높은 가격 레벨이 묵혀야 되는 시간을 점점 길게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물리면은 뭐 한 3년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3년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한 10년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10년은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정말 긴 기간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에 샀던 자산 가격이 회복하는데 한 6년에서 8년 걸렸어요. 대형 평형은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이상이라는 거는 명목으로 2배가 올라야 되는 그 돈이 거기 묶여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고 나의 자산 형성에 현저하게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상태가 돼요. 마찬가지로 21년 고점 가격, 이런 가격들은 정말 높은 가격이고 그 높은 가격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90 몇 % 회복하니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21년 가격대에서는 그만큼의 구매력이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때 거의 제로화 금리 환경에서 그게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천진난만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꾸로 말하면은 낙폭도 커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위로만 보지 마시고 아래를 같이 보면서 자산시장에 대응을 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TX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GTX 2010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념만 등장했어요. 전 유니콘인 줄 알았어요. 이게 착공을 안 해가지고. 그러다 현직 애너를 할 때 이놈이 그 착공을 하고 막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현대건설 출입하고 대건설 출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막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신한은행 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 만들어서 막 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착공을 했고 그게 드디어 준공이 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GTX 운정역 그 주변에 있는 85제곱미터 34평 아파트 중에서 나름 신축 10년 차이네 500세대 이상 단지들 중에서 한 3단지를 픽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리포트가 구성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운정역 와우 이 파주 운정시도 운정역 아시겠지만은 운정 1, 2지구는 요렇게 생겼고요. 엄청 넓죠. 여기 이제 호수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화지구라고 요렇게 생긴 흰색으로 생긴 교화지구 요렇게 있거든요. 요 가운데 요 운정 3지구 이 운정 3지구가 나중에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화랑 운정 1, 2지구는 2기 신도시여서 그러니까 다 2기 신도시인데 여기랑 여기가 먼저 지어졌고요. 가운데가 나중에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일산 공동묘지 터가 있었던 데가 있어서 토지 보상이 늦어졌어요. 토지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시 개발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가 도시의 중심부거든요. GTX 역세권은 이쪽에 있으니까 중심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중심상업지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주거용지가 먼저 개발돼서 파주 운정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심상업지구랑 교통망이 개선되면은 좋아질 텐데 지금 분양을 21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막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쭉쭉 입주가 될 예정이고 여기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운정신도시 전체 맥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정 1, 2지구 안에 준공된 아파트들 중에서는 준공 15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2기 신도시여가지고. 얘네들은 뭐라고요? 얘네들은 대부분 다 앞으로 지어질 거거나 뭐 준공 돼봐야 뭐 한 3, 4년밖에 안 된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 신축이어서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연차를 더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연도에 도시가 준공되면은 재건축할 때 또 똑같이 해야 돼가지고 매우 곤란함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차가 있게 도시가 쌓이게 되면은 뭐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번 그 단지 3개를 픽했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정에 있는 한빛마을 9단지 롯데캐슬파크타운 1차가 되겠습니다. 이 롯데캐슬파크타운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운정 신도시, 아까 보셨던 데가 여기가 이제 운정 신도시가 되잖아요. 이 운정 신도시에 그 1차가 지어진 지역에 여기 야당역이라고 경의선이 있는데 이 야당역 앞에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뭐 캐슬 칸타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7년 준공됐고 용적률 209%, 건폐율 18%고 세대당 주차는 1.2대 정도 됩니다. 24평, 30평, 뭐 34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중소형평 중심에 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건설된 거니까 나름 신축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매가 6억 3천 정도 그리고 전세 4억 2천 정도의 그 호갱노노 기준 시세를 가지고 있어서 소름 배수라고 이게 결국 전세 매매가의 전세가 배수인데 이게 1.5배 정도 돼요. 1.5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놈이 과거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랑 전세랑 같이 움직였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매랑 전세는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세가만 오르고 매매가가 약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희소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랑 전세는 그냥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결국 전세라는 거는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월세 현금 흐름이고 현금 흐름이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니까요. 저희가 8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으면 올라가야지. 전세가 올라가는 건 뭔 얘기냐면은 전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월세도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8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게 되는데 매매가는 더 빠져요. 이런 얘기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요. 전세 시세는 거의 4억대고 매매 시세는 6억이니까 1.5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인데 멀티플이 1.5배라는 거죠. 그럼 과거는 어쨌냐? 과거도 보면은 과거에도 그냥 뭐 유사했습니다. 21년 최고가 요때 있잖아요. 21년 최고가 때 7억 8천까지 찍고 내렸는데 요때도 멀티플이 그 배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운정신도시는 1.5배가 전반적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시의 전월세 전환율은 5.7이고요.
서울이 4.8% 전환율인데 이게 90bp 높은 거잖아요. 근데 100bp 정도의 그 장기 편차가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파주시 전체 멀티플은 반올림에서 1.5배가 적당해요. 뭐냐? 파주시는 전세 1.5배 정도 되는 가격이 그냥 파주시의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그런 멀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해당 아파트 단지 역시 전세 시세에 맞게 그런 적정한 멀티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 해당 단지는 안타깝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좀 더 높아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죠. 전세는 어떻게 나와요? 전세는 월세 나누기 할인율로 나와요. 근데 여기 월세 나누기 할인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월세 나누기 할인율을 하게 되면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되냐? 아시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월세랑 전세를 어떻게 찾냐면은 지금 아파트 실거래 어플에 왔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월세를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1억 5천에 95만 원, 뭐 1억 5천에 90만 원, 2억에 80만 원, 23년 월세가 많지 않아요. 뭐 3천에 15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보증금이 많은 거는 2억에 100만 원인데 이거를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만 원당 1억으로 치면은 요런 게 4억짜리 그 전세가 되는 거죠. 보증금 2억짜리. 근데 1억 5천에 95만 원인데 이런 계약 건수가 한 건밖에 없어서 월세 그 시장가율이 그렇게 아주 높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냥 전세를 보면 되지 갑자기 너 왜 월세를 보냐 하면 되거든요. 전세만 보면 되잖아요. 전세 4억 3천, 4억 2천, 3억 5천, 3억 9천, 3억 8천, 3억 9천, 3억 9천, 4억 8천, 4억. 전세 실거래는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전세 실거래가 많은데 월세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이 역산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평균 내는 게 좀 더 그냥 좋습니다. 이게 시장성이 높은 가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전세를 전반적으로 평균 내면은 지금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매매 시세는 전세의 1.5배 정도 된다. 그게 우리가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4억이라는 전세를 가지고 현재 받는 월세를 그래도 계산해 보면은 해당 단지의 단지 전환율이 좀 더 낮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전세가 좀 더 고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전세가 좀 더 고평가가 아니라 전세가 시세보다 원래 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큰 컨셉은 뭐냐면은 파주시는 5.7% 전환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월세 소득을 올린다면은 전세는 3억 5천 정도를 조금 넘는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전세 대출이 있잖아요. 전세 한 4억에서 한 2억 8천은 대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2억 8천 대출 받는 거는 전월세 전환율 5%나 5.7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전세 대출 금액을 대출을 통해서 쉽게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 전세는 조금 더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억이라는 전세는 순수 내돈 4억이 아니라 대출이 포함된 4억이고, 그래서 일부 전세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주만 그러냐? 다 그렇죠. 그래서 6억 원 이하의 전세는 기본적으로 단지의 전세 가격이 순수 월세보다는 어느 정도는 펌핑된 가격이다. 10% 이상 펌핑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1.5배 멀티플 6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단지가 다행인 거는 멀티플이 높지 않아요. 멀티플은 파주 전체가 받아야 되는 그 멀티플, 아니면은 이 단지만 보더라도 이 피크 시점 7억 8천 할 때 당시 전세 5억 3천이었거든요. 이때도 멀티플은 유지됐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과거에 7억 8천 갔을 때 근거 없이 간 게 아니라 전세가 받쳐줬다는 거예요. 전세가 5억 3천까지 갔고 전세가 5억 3천까지 가니까 멀티플 7억 1.5배가 유지돼서 7억 8천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전세 5억 3천은 왜 갔냐? 전세 대출 금리가 이만큼 내려가서 그런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는 뭐다? 금리가 다시 올라오니까 전세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라는 게 고정값이 아니라 전세 금액은 금리에 따라서 변동값이고, 그래서 저는 이 단지의 실질 임차 수준은 월세가 드러내기 때문에 월세를 금리로 환산해서 환산전세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론 전세를 갖고 온 건데, 실제는 환산전세보다 실제 단지 전세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이놈의 대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는 이론 전세가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렇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이론 전세가 3.5억은 이건 정말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3.5억에 1.5배를 곱하면 5억 3천 정도가 되는데요. 5억 3천에 정말 살 수 있다, 아니면 뭐 누가 팔겠다, 그럼 저라면 그냥 사겠습니다. 이 금액에 누가 판다면 이 단지를 살게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월세가 소화되는 지역에 대출 하나도 없이 갔을 때 3억 5천인데 그거 1.5배잖아요. 싼 거잖아요. 근데 시장 가격은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6억이 나름 현재의 전세 가격을 반영한 그냥 정확한 그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면은 이 단지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써냐면은 5억 3천이라는 금액으로 뭐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매물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매매가 추이를 한번 봐볼게요. 매매가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근데 6억 2천, 6억 1천, 6억 1천, 5억 6천 5백 여기 이제 이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6억을 슬금슬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세가 4억대를 약간 넘어가고 있으니까 4억이었는데 4억을 이제 9월만 하더라도 3억 후반 4억이 있었는데 막 10월 달에 지금 4억 3천짜리가 실거래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4.1억만 되더라도요 1.5배 곱하면은 1,000만 원에 1.5배는 1,50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럼 6억이 6억 1,5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세가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 겁니다. 저라면 6억 원 밑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고 그 다음에 그냥 4억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6억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고 이 1.6억을 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더 넘어가더라도 그거를 전세가 따라 붙어서 전세가 올라가서 그게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 전세가 올라가는 만큼 매매가가 좀 따라 붙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보면서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교통편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신도시 지역에서 뭐랄까 1.5배 멀티플이 유지된다. 파주 평균이고 신축인데 그거는 해당 단지가 다소 조금 저평가 받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30평대 아파트들이 4억대 후반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4억대 후반 아파트들 대비해서 이 아파트가 굳이 막 이렇게 6억대를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다 1.5배 멀티플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1.5배 멀티플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임차 시세에 따라 가지고 매매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신축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정 목동동에 있는 운정 센트레빌 되겠습니다. 이 단지가 어디 있냐면은요. 운정 목동동에 있는 운정 센트레빌은 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GTX는 여기 있어요. GTX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신축이겠죠. 그래서 33평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대단지도 있어요. 그리고 운정 센트레빌 여기는 목동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동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준공됐습니다. 근데 실거래가 보시면은 2014년에 준공이 됐는데 보면은 2020년 이전까지는 거래가 없었어요. 전세만 있었습니다. 이제 대충 부동산 오래 보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실 건데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을 한 거예요. 언제요? 20년부터요. 그래서 20년 9월부터 매매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임대주택이었는데 10년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 가격이 요 금액이었다가 이제 요 때부터 이제 시장 가격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최근에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 단지는 세대수가 아주 많은 세대수는 아닌데 괜찮은 입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GTX-A랑 도보로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완전 못 걸어가는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랑 이 아래로 좀 내려가게 되면은 소위 그 운정 역세권의 3대장 아파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 북쪽에 있는 요 목동동 단지들도 그냥 볼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축 단지들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를 분양할 때 분양 시점 기준으로 보증금을 최대로 하면 1.08억에 25만 원 요런 분양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14년 됐는데 20년부터 거래가 된 거는 분양 전환했기 때문이고 임대 분양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세 실거래를 보면은 이렇게 막 고정가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아마도 공임주택의 그런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보시면 전세 3억에 4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멀티플 계산하면 딱 되겠죠. 네, 멀티플 계산하면은 3억에 4억 6천이니까 1.55배. 뭐 반올림하면 1.6배 되는 건데 파주 평균이 제가 1.5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파주 평균이 1.5배보다 살짝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평 실거래가가 다만 원래 9월 기준으로는 요 금액대가 되는 건데요. 요 그 평균 금액을 기록하게 되면은 한 1.4배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요 단지도 정확한 월세 수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4억 원 이하인 지역에서는 운정동 운정 센트레빌로 가볼게요. 파주를 간 김에 그냥 여기 33평도 보시면은 월세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여기 월세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여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를 가지고 실거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만 하더라도 전세가 2억 6천, 7천, 8천 정도 됐었는데 7월, 8월에 3억 3천, 3억이 갱신되면서 전세 3억 정도가 평균으로 잡힌 거지 여기는 전세 2억 후반인 그런 동네가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그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4.98, 4.3 이렇게 찍혔는데 전세를 지우고 보면은 22년 4월 이게 실제로 거래가 22년은 굉장히 강세장이었으니까요. 21년부터 22년 강세장일 때 6억까지 갔다가 이제 3.9로 내렸다가 지금 4억 3천, 4억 9천 8백 평균적으로 뭐 4억 5, 6천 이 정도 가격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에 4억 5천 되면은 이게 1.5배인데 전세는 3억보다 살짝 아리고 매매는 뭐 한 4억 조금 4억 중반 넘어가니까 1.6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냥 전세 시세 현재를 유지하면은 월세 시장 가격 없고 전세 3억이고요. 이론가는 1.45배 계산하면은 4.3억 나오는데 현재 시세는 두 달 평균 하면은 4.7억이니까 한 10%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1.55배 멀티플이 파주 평균 멀티플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근데 전세 시세가 약간 와리가리 하니까 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펌핑 전세. 대출을 받아서 펌핑 전세 할 수 있으니까 멀티플이 유지되면은 펌핑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4.3에서 4.7 안에서는 현실적인 매수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애초에 이걸 보는 이유가 뭔데요? 이걸 보는 이유가 여기에 역세권이 생기고 이 역세권을 통해서 통근토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운정신도시 전반적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는 건데 그 개선되는 게 사람들이 요 팔 앞에 있는 거, 뭐 요런 거 이런 건 당연히 좋아지지만은 우리가 서울역이나 수서역을 이용할 때 근교에 있는 사람들도 노선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전체가 어쨌든 서울로의 접근성이 한 가지 더 다른 방법으로 개선됐다는 거는 장점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운정 3지구인 신축 주거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단지들이 있다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소위 3대장은 요거거든요. 요 힐스테이트 운정부터 시작해서 요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루지오, 요 아이파크 요 세 개가 아파트 3대장이었는데 해당 단지는 요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게 분양 전환주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꽤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가격도 어쨌든 3억이라는 전세 가격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4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매수를 했을 때 운정 신도시 전체 멀티플을 받고 있는 신축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10년 차를 지었기 때문에 1.5배 받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다. 이런 가격을 찾기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다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소위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이 유지가 되기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비싼 가격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정신도시 보실 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그 운정 동패동에 있는 초롱 꽃마을 12단지. 아유, 단지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이편한 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입니다. 운정 어반프라임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디냐? 어디냐면은 운정 신도시가 요렇게 돼 있고 이쪽이 동패동이거든요. 여기 어반프라임 여기입니다. 여기. 운정 신도시 어반프라임. 그러니까 이놈도 뭐 완전 새 아파트죠. 완전 새 아파트라고 할 거 있고 실제 21년 준공됐습니다. 1010세대 정도 되고요. 21년 준공, 용적률 171%, 세대당 1.2대 34. 최근 6억 3천 실거래가 됐고 전세 3억 5천 정도 되고 소득배수 1.8배. 드디어 파주 평균 멀티플보다 고평가 받고 있는 소위 프리미엄 아파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그 신축이어서 소위 선호도가 높아서 그냥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호도가 단순히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봐야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멀티플이 높은 게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높은 멀티플은 얼마든지 하락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은 상승 여력이 작은 거기도 해요.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보죠. 제가 그 총 4개 단지 준비해서 지금 3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3개 단지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4개였습니다. 근데 입주 연차가 가장 짧은 21년씩입니다. GTX와는 도보 10분 가까워졌죠. 아까 바로 직전 단지도 한 20분 걸었는데 얘는 10분이면 갑니다. 근데 신도시고 신도시의 3주구다 보니까
아직 뭐가 완전히 그 지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아마 조만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올해 9월에 6억 3천이었고 21년 8월에 7억 7천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4억 3천까지 빠졌다가 6억 3천으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6억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거의 거래가 없다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거래는 이런 금액은 그냥 의미 없는 금액이고요. 분상제 가격이고 요 금액부터가 시장 가격이니까 이 단지는 6억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8배 받고 있으니까는 프리미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월세의 경우에는 이 단지가 좀 많은지 한번 봐보죠. 여기 운정신도시에서 이편에서 어반 프라임 요 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평균만 보기로 했으니까 34평으로 한번 33평으로 봐볼게요. 월세를 봐볼게요. 월세는 8월 달에 2건 4천에 130, 3천에 150, 7월에 2건 3천에 130, 4천에 140 이렇게 돼 있네요. 전세를 봐볼게요. 전세는 많아요. 10월에 한 건, 여기 9월에만 해도 3.8, 3.2, 3.8, 3.4, 3.4, 3.5 평균 3.5억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럴까, 호갱노노에서는 월간 평균 가격을 좀 계산해 주니까 이제 월간 평균으로 보면 전세가 한 3억 4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거의 좀 많지 않고 전세로 그냥 환산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게 분양가가 4.1억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단지 분양가가 4.1억이었고 25평이 2.8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상제 단지다 보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땅 준공되고 나서부터 시장 거래가 되는 가격이 6억대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3.5억 전세가에다 6.3억을 때리면 어떻게 되면 멀티플이 1.8배입니다. 파주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신축 멀티플 고도화는 그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완전 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세가 2배거나 2배보다 좀 더 높아요. 부산시 평균은 1.7배거든요. 부산시 평균 1.7배인데 부산에서도 신축은 2배를 받아요. 그럼 파주 평균은 1.5배인데 파주 신축은 1.8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 주택 가격이 전세 몇 배 정도를 받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파주 지역이라면요. 제가 딴 지역이 아니라 파주 지역에서라면은 지금 새로 공급되는 주택들은 전세 1.8배 정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1.8배 받고 있는데 다른 준공 10년차 아파트들은 1.5배 받고 있거나 1.5, 1.55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단지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GTX 운정역이 건설된다면은 여기는 도보 10분 거리니까 나름 역세권이라 할 수 있고 준공 이후에 전세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교교 편자 입지적인 요인이 개선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 전세 3억 5천이라는 거는 위로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튀어도 얼마나 튀냐, 또 튀었을 때 어디까지 튀고, 그리고 얘도 신축이지만 10년 지나면은 파주 아까 1.55배 내려왔던 것처럼 얘도 1.55배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1.55배로 내려올 때 1.6배로 내려올 때 전세가가 좀 올라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밸런스를 계산해서 6억 3천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파주 신축의 멀티플은 결국 장기적으로 1.6배로 내려올 거예요. 한 10년 정도 가는 사이에. 그 가는 사이에 임차료를 4억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가격이 한 7억 정도 돼요. 자, 재정리. 전세 가격이 현재보다 10% 상승한 약 한 3.85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도 1.8배가 유지되면은 한 6.9억이라는 금액이 되는데요. 이 6.9억이라는 금액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서로 수합하냐면은 전세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멀티플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금액으로 서로 수합이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냐? 4억에 1.8배 하면은 7억 2천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멀티플은 점점 내려와요. 그러니까 1.8에서 1.7, 1.6, 1.5, 1.4 내려와요. 근데 임차료는 3.5에서 점점 올라가서 3.5, 뭐 3.85, 뭐 4, 4.1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종국엔 어떤 패턴이 되냐면은 10년 후의 스탯은 임차료는 올라 있고 멀티플은 내려 있는 국면이 될 건데 임차료가 올라 있고 멀티플 내려 있는 국면의 그 가격이 현재 시점에 봤을 때 현재 임차료가 낮고 멀티플이 높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이랑 그 가격이랑 서로 비교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지 이런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GTX 준공되면은 그리고 운행이 되면은 전세가가 4억을 넘을 것 같다. 그러면 4억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4억이 넘으면은 1.6이면은 4, 6, 28, 6.8억 되는 거잖아요. 그럼 6.8억이 돼버리면 멀티플이 내려왔지만 임차료가 올라가니까 이 6억 3천이라는 금액에는
뭐 되게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계산이 서는 거고요. 거꾸로 4억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사야죠. 예,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억까지는 뭐 어영부영 갈 것 같다. 그러면 6.3억이라는 실거래가도 매수해도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전세가 올라가지만 4억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한다면은 이 금액에서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가격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임차료가 올라가요. 이런 광역 교통 노선이 개설되면은 과거 신분당선 사례도 그랬지만 어쨌든 임차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 스탯은 이게 지금 1.8배인데 점점 조정받기 시작해가지고 전세가는 뭐 한 4억쯤 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매매가는 이거보다 중간 실거래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거를 선택하실 때 올라가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현재 DSR 40%가 준용되는 상태 안에서는 자기소득의 10배, 11배가 이론상 맥스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대 후반을 노리실 거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세전으로 7천만 원 이상 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런 주택들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번다면은 훨씬 낫겠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운정신도시가 많이 좀 소외받았던 그런 도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소외받았던 이유는 맨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운정신도시가 교통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주거타운만 먼저 공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뀔 만한 그런 국면을 맞이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은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 있는 데가 되게 그 메인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호수공원 있는 데 굉장히 한적해서 좋긴 하거든요. 파주나 이런 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운정신도시가 진짜 살기 좋죠. 파주 LG 디스플레이 다니시면서 파주 운정신도시 살고 그럼 뭐 연봉이라든가 주거 수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소비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요게 생기고 나면은 정말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GTX 역세권 주변의 몇몇 아파트들을 나름 좀 픽을 해서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서 여러 현 가격 분석, 그 다음에 이론가 분석을 좀 할 거고요. 시세가 많을수록 이론가 분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가 분석을 할 거고, 또 이론이고 시장 가격은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네프콘을 통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영상화 작업을 할 겁니다. 다만 플립포트나 이런 거는 영상을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할 거니까 이제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한 단지를 못했어요. 그 호수 단지에 있는 소위 말하면은 호수 지역에 있는 그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인데, 얘도 호수마을에 있는 거의 대장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놈을 오늘 멘트를 못했는데 이거는 네프콘에 남겨놓을 테니까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멘토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제가 주절주절 말이 길긴 했는데 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노선의 운정역만 했는데 A노선 운정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역세권으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무조건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가격대부터 위험한지 이런 감을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냥 내러티브가 좋다고 덥석 사시지 마시고 그 내러티브를 숫자로 항상 분해해서 위험도를 평가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성으로 무조건 사라 좋다 이런 영상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피스.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